안녕하세요. 지혜의 숲, 깊이 있는 지식 채널입니다. 요즘 환율 숫자 하나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달러당 1,400원. 이 숫자는 단순한 경제 지표를 넘어 우리 삶의 무게를 더하는 압박감으로 다가옵니다. 해외에 자녀를 둔 부모님, 수입 원자재로 사업을 꾸려가는 자영업자, 그리고 해외 투자를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1,400원이라는 선은 마치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다독이고 현명하게 미래를 준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응원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를 둘러싼 환율의 폭풍, 그 중심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혼란의 시작은 한국은행 총재의 한마디였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던진 어쩌면 금리 인상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은 잠잠하던 금융시장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이 동시에 휘청였고 무엇보다 환율은 걷잡을 수 없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중앙은행 총재의 입은 천금같이 무거워야 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국가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 발언은 그 방향이 너무나 선명해서 시장은 즉각적인 공포로 반응했습니다. 마치 울고 싶은 아이의 뺨을 때린 격으로 이미 불안하던 시장에 기름을 부은 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왜 유독 원화의 가치만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달러가 강해서라고 말하기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달러의 전반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연초보다 하락했는데 원화는 세계 주요 통화 중에서도 유독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한국은행에 성급했던 금리 인하 조치에서 찾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불길이 아직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데이터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두 차례나 금리를 내린 것이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았다는 분석입니다. 기준금리가 기축통화인 달러보다 1.5% 이상 낮아지자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외국인 자금은 한국 주식시장으로 밀려 들어오는데 환율은 오히려 오르는 것입니다. 본래 외국인 투자가 늘면 원화 가치는 올라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곳에서 돈이 새고 있었습니다. 낮은 금리 때문에 원화로 돈을 빌려 더 높은 금리를 주는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이른바 원 캐리 트레이드가 활발해진 것입니다. 국내 투자 매력이 떨어지니 돈이 더 큰 수익을 찾아 밖으로 빠져나간 것입니다. 이러한 자본 유출은 단순히 투자금을 넘어 더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슈퍼리치라 불리는 자산가들의 이민과 자산 해외 이전입니다. 과도한 상속세와 각종 규제를 피해 자산을 통째로 해외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원화 약세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과거 프랑스에서 시계 장인들을 핍박하자 그들이 모두 스위스로 넘어가 시계 산업의 꽃을 피웠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본과 인재를 지키지 못하면 국가의 성장 동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아픈 교훈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게 하여 시장의 달러를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역대 정부에서 위기 때마다 사용했던 방법이지만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환율 방어의 총알바지로 쓰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한 논란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시장은 달러당 1,400원이라는 가격을 새로운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과거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이 선이 너무나 짧은 시간에 무너지면서
이제는 1,400원대에서 새로운 거래 범위가 형성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언제 달러로 환전하는 것이 좋을까요? 전문가들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환율이 1,400원 아래로 내려가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매년 200억 달러에 달하는 해외 투자 패키지 자금이 꾸준히 빠져나가야 하고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채권 발행이 늘어날수록 원화 약세 압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AI 산업의 생존을 건 치킨 게임에 뛰어든 우리 기업들은 막대한 달러를 투자해야만 합니다. 돈 나갈 곳은 줄줄이인데 들어올 곳은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유학 자금이나 해외 송금 등 달러가 꼭 필요한 분이라면 환율이 1,400원 근처로 잠시 내려왔을 때 분할해서 매수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이나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회의, FOMC, 직전처럼 변동성이 클 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개 속입니다. 가장 큰 변수는 단연 미국 경제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단기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마르는 돈맥경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시중에 돈을 빨아들인 양적 긴축의 후유증입니다. 만약 이 문제가 신용경색으로 이어진다면 미국 연준은 인플레이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급격하게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달러 가치가 급락하며 우리 환율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거대한 변수는 바로 트럼프의 재등장 가능성입니다. 만약 내년 미국 선거에서 트럼프의 정치력이 약화되거나 그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커진다면 정치적 요인으로 올랐던 우리 환율이 급격히 안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우리는 더 큰 불확실성의 파도에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물가를 잡자니 경기가 걱정되고 경기를 살리자니 물가가 불안한 진퇴양난의 상황,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 앞에 서 있습니다. 1,400원, 어쩌면 1,500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공포는 분명 큽니다. 마치 1997년 외환위기의 악몽이 다시 떠오르는 듯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변동성 자체가 커지는 것이 환율의 절대적인 수치보다 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서 안정화되는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 즉 펀더멘탈입니다. 수출이 다시 살아나고 경제가 안정을 찾는다면 환율은 결국 제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온 저력이 있습니다. 석유 파동부터 외환 위기까지 우리는 주저앉은 적이 없습니다. 이번의 어려움 또한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돕고 지혜를 모은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는 늘 있었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 속에서 길을 찾아왔습니다. 불안한 시기, 저희 채널이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